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축 URL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과자 테스트를 지금부터 풀어봐야 하는데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로젝트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 볼 건데요. 꼭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에 익숙하지 않다면 우선은 이 순서대로 개발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생성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패키지를 추가해 볼 건데요.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 start.spring.io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븐을 선택을 하고 이 스프링 부트 버전은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그룹에 있는 건 kr.co 그리고 이 아티팩트랑 네임은 이 쇼트 URL 서비스라고 짓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디스크립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바 버전은 17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자르로 하고요. 디펜던시는 스프링 웹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링 웹은 원래 이 스프링 부트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필요하고 이 밸리데이션은 빈 밸리데이션 JSR 303 그리고 380 빈 밸리데이션 애노테이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시켜줍니다. 네, 인텔리제이를 켜서 이 프로젝트를 열어줬고요. 패키지는 우리가 총 4가지를 추가를 해줄 건데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인프라스트럭처,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4가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본 거랑 동일하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4가지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한번 정의해 볼 겁니다. 자, 데이터 정의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좀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굵게 표시한 것들이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후보들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들 모두가 데이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키 생성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이 요구사항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이 요구사항을 통해 어떤 이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야 되고 조회되고 그리고 요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API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고 조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축된 URL이 있어야지 그 단축된 URL로 나중에 접속을 해가지고 원래의 URL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축된 URL에 매핑되는 원래의 URL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구사항에서 보면 6번에 단축된 URL을 원본 URL로 리다이렉트 할 때마다 카운트가 증가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려면 이것들에 대해서 매핑이 되어 있는 리다이렉트 카운트 같은 어떤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메인 패키지에다가 해주는 게 적절하겠죠. 왜냐면 얘는 도메인 객체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정의를 할 거고 굉장히 핵심적인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shorten URL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로 정의를 해줬고 필드는 오리지널 URL 그리고 shorten URL 키 리다이렉트 카운트 이렇게 3가지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오리지널 URL은 원래 URL, shorten URL 키는 이 단축된 URL의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카운트는 몇 번 이걸로 리다이렉트가 됐는지 이걸 표현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가해 줄 건 컨트롤러인데요. 컨트롤러에 대한 코드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계층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완성된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API 리퀘스트 매핑을 추가를 했는데요. 단축 URL을 생성하기 위한 shorten URL이라는 경로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로 요청을 하는 거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단축 URL의 이 키를 통해서 패스 베리어블로 지금 받고 있죠. 패스 베리어블로 받는 이 값에 대해서 여기서 get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shorten URL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과는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건 단축 URL은 자고로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해준 거고 똑같이 단축 URL을 지정을 해주지만 둘 다 get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URL은 분명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프리픽스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렇게 프리픽스를 추가하고 그 뒤에 이 조회하고 싶은 단축 URL의 키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API로 호출했을 때는 단축 URL로 리다이렉트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보가 조회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면 단축 URL을 생성하는 기능부터 추가를 해봐야 되는데, 생성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지금 여기에는 아무 파라미터를 받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create shorten URL이 이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DTO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계층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shorten URL create request DTO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코드를 어떤 걸 추가를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필드로는 오리지널 URL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단축시킬 건지에 대한 것만 있고, 이 get은 get터는 이 단축 URL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get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일단 nul이라고 되어 있는 애노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URL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패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nul은 앞에서도 보셨을 거니까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 URL이라고 되어 있는 애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어떤 URL 패턴이 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단축 URL을 지정해 줄 때 원래 원본 URL이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보시면 뭐 몇 글자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RL들, 그걸 패턴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URL이 아닌 거를 여기에 파라미터로 넣게 되면 생성에 실패를 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정규 표현식은 제가 이 코드에다가 이 부분, 이 URL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꼭 URL을 등록할 때 URL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줄 때 여기 있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하게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하기는 좀 어렵죠. 자, 다음으로는 이 shorten URL을 생성했을 때에 대한 응답 DTO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오리지널 URL이랑 shorten URL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성자로는 shorten URL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생성하고 있는 생성자가 있는데, 지금 shorten URL에 getter는 없죠. 이 부분은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응답 DTO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getter가 있어야지만 이걸 JSON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getter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컨트롤러 쪽 코드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컨트롤러 쪽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수정을 하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밸리드 애노테이션이랑 리퀘스트 바디, 바디로 받을 거니까요. HTTP 요청의 바디로.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변경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디로 들어온 URL shorten URL create request DTO를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에서 다른 DTO도 추가를 해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서 이 shorten URL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리다이렉트 해주는 거, 원래 URL로 리다이렉트를 해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받아야 될 파라미터가 여기 나중에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추가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응답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이 응답이 아니라 301 리다이렉트 같이 리다이렉트 상태 코드랑 그리고 로케이션 헤더로 어디로 리다이렉트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DTO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드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이 단축 URL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하는 이 부분에 필요한 DTO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축 URL 정보조의 DTO로는 information shorten URL information DTO라는 이름의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고요. 여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단축 URL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필드들이랑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DTO지만 지금 이 shorten URL이랑 완전히 동일한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그러면은 파라미터 응답으로는 이렇게 받도록 하고, 그리고 패스 베리어블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줘야겠죠. 패스 베리어블은 이런 식으로 shorten URL
이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위에 있는 얘도 같이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shorten URL create response에서 지금 빨간 줄이 떠 있죠. 이 shorten URL에 getter가 없기 때문인데 getter를 우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만 우선 추가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이 빨간 줄 나왔던 거는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심플 shorten URL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추가를 해줬고요. 여기에는 일단 이 generate shorten URL 이라는 메서드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지금 이 shorten URL을 생성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로는 shorten URL create request DTO를 받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환 값으로 shorten URL create response DTO를 내놓으면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일단 단축 URL의 키를 생성을 하고, 원래 URL과 단축 URL 키를 통해서 shorten URL 도메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shorten URL을 레포지토리에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조회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shorten URL을 shorten URL create response DTO로 변환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이 서비스 애노테이션을 안 붙여줬네요. 서비스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 심플 shorten URL 서비스로 와서 컨트롤러로 와서 이 서비스를 의존성 주입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생성하는 코드를 호출하도록 여기 이 shorten URL을 생성하는 곳에서 호출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shorten URL을 생성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와서 여기서 이 리스폰스로 주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심플 shorten URL 서비스로 와서 이 심플 shorten URL 서비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레포지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메인 패키지에다가 이번에는 shorten URL을 저장할 수 있는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심플 shorten URL 서비스에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처럼 의존성을 주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아직 의존성을 주입받을 만한 B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인터페이스만 선언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단축 URL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축 URL 생성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봐야 하는데요. 단축 URL 생성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할 방식은 베이스 56이라는 겁니다. 이 베이스 56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코드를 제가 구현한 다음에 완성된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단축 URL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이 단축 URL을 생성하는 코드를 보면 generate shorten URL key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고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 56 캐릭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1은 제외하고 2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시 0도 없죠. 그리고 몇몇 알파벳들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 56은 원래는 베이스 64라고 하는 숫자, 알파벳 대소문자, 그리고 일부 특수문자를 포함한 그런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그 인코딩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열 조합 중에 몇 가지 사람이 헷갈릴 만한 거를 제외를 하고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잘 되는 문자열들만 남겨놓은 그런 문자열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랜덤하게 8개의 문자열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을 해둔 겁니다. 이 랜덤 메서드나 랜덤 클래스나 아니면은 이 스트링 빌더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어쨌든 8개의 랜덤한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랜덤한 문자열은 그냥 아무 문자열이나 랜덤하게 생성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문자 조합 중에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 이 베이스 56이라는 거는 인코딩 방식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인코딩 디코딩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인코딩 디코딩은 한번 인코딩 했던 걸 다시 반대로 디코딩 했을 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냥 여기 있는 이 문자열 집합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인코딩 했던 걸 다시 디코딩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랜덤한 사람이 읽기 편한 랜덤한 문자열 조합을 만들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generate shorten URL 키를 사용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simple shorten URL 서비스고요. 오리지널 URL을 받아서 여기다 넣어줬고 generate shorten URL 키도 받아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단축 URL을 만들어냅니다. 도메인 객체인 단축 URL을 만들어내고 이걸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DTO로 바꿔서 응답으로 줘서 컨트롤러에게 주는 겁니다. 이 코드 굉장히 전형적인 코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주석으로 작성을 해놨던 코드, 그리고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봤던 코드입니다. 물론 아직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shorten URL의 오리지널 URL과 shorten URL 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자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shorten URL 레포지토리에 save shorten URL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shorten URL 생성자를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다가 생성자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받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받되 이 리다이렉트 카운트도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네, 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한 번도 리다이렉트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shorten URL 레포지토리에 save shorten URL 메서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심플 shorten URL 서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메서드가 다 구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shorten URL 레포지토리의 인터페이스 이거의 구현체로는 맵을 사용하는 shorten URL 레포지토리 구현체를 추가해 줬습니다. 어떤 단축 URL 키에 대해서 원래의 단축 URL이 뭐였는지 이 단축 URL의 오리지널 URL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shorten URL을 통째로 조회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키 밸류를 조회하는 연산에는 맵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맵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단축 URL의 정보를 조회하는 API를 구현을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해줍니다. 네, 여기 단축 URL의 정보를 조회하는 거고요. 이 정보를 조회하는 메서드는 아직 없죠. 그래서 서비스에다가 이 메서드도 추가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메서드를 추가해 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shorten URL 레포지토리에 find shorten URL by shorten URL key 이 메서드가 없죠.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shorten URL information DTO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추가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줬는데 여기 shorten URL에 get redirect count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redirect count도 getter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getter를 추가해 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shorten URL 레포지토리에 메서드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메서드를 추가해주고 이걸 이제 구현체에다가도 추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현체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이 맵에 있는 값을 이 shorten URL 입력으로 들어온 shorten URL 키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한번 실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포스트로 요청을 해야 생성을 하겠죠. 생성을 해야 그리고 또 조회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호스트 8080에 shorten URL의 경로로 생성 요청을 하고요. 요청 바디로는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URL 그리고 이 파라미터로 단축될 URL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리지널 URL이랑 shorten URL 키를 이렇게 응답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건 여기서 받은 이 shorten URL 키를 그대로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 부분에다가 지금은 아직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정보가 조회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보가 조회돼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이 단축 URL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단축 URL을 입력해서 그 단축 URL로 접속을 했을 때 원본 URL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단축 URL로 리다이렉트를 하려면 오리지널 URL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축 URL을 파라미터로 받고 오리지널 URL을 응답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여기 심플 쇼트 URL 서비스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동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리다이렉트 카운트를 1 증가시키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증가됐으니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장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increase redirect count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shorten URL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기존의 리다이렉트 카운트를 1 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줘야 될 건 이 컨트롤러 쪽에다가 여기에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코드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 오리지널 URL을 받아오는 이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URI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리지널 URL을 넣고요. 이 오리지널 URL을 가지고 리다이렉트 시킬 경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로케이션에다가 이걸 그대로 지정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헤더를 여기에 리턴 값에다가 리스폰스 엔티티의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http status.moved permanently 얘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 30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1번 상태 코드를 응답으로 주도록 코드를 작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를 그냥 코드로 작성을 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재시작을 시켜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다시 똑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게 랜덤하게 쇼트뉴럴 키가 생성이 되니까 다른 값이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경로로 가는 거였죠. 우리가 짧게 해주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이 shorten URL이라는 이 자원의 식별자를 우리가 없애버렸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그 프리픽스를 없애버렸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구글의 웹페이지로 접속이 될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글의 웹페이지로 접속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 우리는 분명히 여기로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301 리다이렉트 그리고 로케이션 헤더는 어디로 간 건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맨에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이 톱니바퀴를 누르고 세팅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utomatically follow redirect라고 되어 있는 게 on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off로 바꿔주시면 리다이렉트를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시켜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맨이 요청하고 응답을 받은 그대로를 바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보면 구글 웹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이번엔 301 move permanently가 나왔죠. 그리고 헤더스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헤더에는 구글의 URL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다이렉트 URL로 지정을 해준 그 값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리다이렉트 카운트가 실제로 1이 증가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이 shorten URL 이 부분에다가 붙여 넣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번을 요청해줬기 때문에 리다이렉트 카운트가 이렇게 2로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 구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예외를 정의하고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외를 우리는 2가지만 정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shorten URL 키를 통해서 레포지토리에서 조회를 했는데 단축된 URL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걸 하나 정의를 할 거고, 그리고 generate shorten URL 키로 생성된 단축 URL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2가지에 대한 예외 처리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shorten URL을 찾지 못했을 때에 대한 예외를 추가를 해줄 건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not found shorten URL exception이라는 걸 도메인 계층에다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사용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 shorten URL 서비스 이 부분에서는 이 shorten URL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예외가 던져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했을 때란 이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시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현재 shorten URL이 재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없겠죠. 근데 뭐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진짜 아예 없을 만한 걸로 요청을 해보면 됩니다. 요청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500 에러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500 에러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외가 그대로 컨트롤러까지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컨트롤러에서 이 예외 처리, 전역 예외 처리 핸들러를 추가를 해서 500 에러가 아니라 404 에러로 던져지는 게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자원을 찾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원을 찾지 못했을 때에 대한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라고 그냥 지어줬고요.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익셉션 핸들러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여기에 파라미터로 not found shorten URL exception, 우리가 조금 전에 정의해준 그 예외죠. 그걸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에서는 단축 URL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응답 바디를 주도록 하고, HTTP 스테이터스로는 not found를 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재시작을 시키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이번 500 에러가 안 나오고 404 에러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응답 바디도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단축 URL을 생성을 했는데 계속 중복이 되는 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축 URL은 여기에서 이 generate shorten URL 키를 통해서 여기 받아와서 생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성하는 로직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리가 예외를 또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중복이 될 때는 이 leg of shorten URL key exception이라는 게 던져지도록 했습니다. 얘도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을 받아서 unchecked exception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냥 단순히 생성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던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코드를 대략 읽어보면 shorten URL 키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줬고요. 여기 이 블록 안에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ax retry count가 있습니다. 5번을 시도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처음에 카운트는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max retry count만큼 계속 반복해서 이 로직이 실행이 되는 거죠. 카운트가 1씩 증가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에서 shorten URL을 키를 생성을 하고 그 키가 이미 레포지토리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축 URL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존재하는 경우라면은 다시 시도를 해서 생성을 다시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5번이나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 단축 URL을 다시 생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이걸 여기서 이렇게 예외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leg of shorten URL key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던져지는 거고, 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서 예외가 던져졌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코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게 이 한 줄이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장황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순히 중복되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복잡해졌죠. 네, 이런 코드는 가능하면 우리가 한 곳에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곳에 묶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아래쪽으로 private 메서드를 하나 선언을 해주는데요. private 메서드 이름은 get unique shorten URL key라는 이름의 메서드로 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shorten URL을 리턴을 해주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초기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쇼튼 URL 키는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받아주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그냥 받아주면 되고, 그리고 반환되는 게 쇼튼 URL 자체가 아니라 쇼튼 URL 키를 반환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 쇼튼 URL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빠졌죠? 저 아래에 우리가 지금 선언해준 get unique shorten URL 키를 호출을 해가지고 받아오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원래 코드랑 거의 유사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5번까지 재시도를 해보고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예외를 던지도록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5번 다 시도했을 때 이렇게 if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지 항상 실행되는 거고, 조금 전 같은 경우엔 실행이 안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빨간 줄이 떴던 겁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쪽에서 그냥 원래 로직에 같이 들어있던 거를 프라이빗 메서드로 빼면서 제가 코드를 조금 바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왜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꿨나를 잠깐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전역 예외 처리 핸들러에는 이런 식으로 leg of shorten URL key exception에 대한 예외 핸들러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주고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여기다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요구사항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테스트 코드를 지금 영상에서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곳으로 오면은 테스트 코드 이미 작성된 것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테스트 코드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구현해야 될 요구사항으로 UI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역시 도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영상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UI에 대한 부분도 따로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코드가 굳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이 13장의 메인 쪽에서 스태틱, 리소시스의 스태틱으로 와서 이 index.html로 오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HTML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AJAX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코드를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요구사항에 맞춰서 단축 URL 서비스를 간단히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제 테스트인 주문관리 API 서버의 개발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장에도 원래는 기술면접 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13장에 있는 기술면접 팁은 14장 주문관리 API 서버 개발 구현 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